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본격적인 eGMP를 베이스로 한 배터리 전기차 세 번째 모델 아이오닉 9 미디어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로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회사로서의 존재감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월드카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차로 선정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차는 올해 말부터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한국 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차가 전기차의 당위성이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초창기에는 큰 차들도 많이 선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외형상으로 봐서 분명히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대형차입니다. E 세그먼트 또는 F 세그먼트로 표현되는데 실제 옆모습을 보면은 차가 커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디자인의 힘입니다. 루프 라인을 여기서 에어로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데 큰 틀에서는 보트의 테일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선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 속에서 이 전기차가 가져야 될 공기역학적 성능을 살려낸다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CD치가 0.259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투박스형 SUV에서 이런 정도의 수치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세단은 0.21도 있고 중국차는 0.169도 있습니다. 세단의 경우요. 근데 SUV는 어려운데 이 대형차에 그런 정도의 공기 역학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앞 얼굴입니다. 60% 정도가 앞 얼굴이 좌우합니다. 이 앞 얼굴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이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이 선, 이걸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사각형 픽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는 약간 크죠? 네모가요? 약간 크죠? 그리고 옆에 차폭등은 약간 작죠? 그리고 이거 아이오닉 5에서는 두 개의 큰 사각형 램프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런 형태로 아이콘을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콘을 만드는데 특히 유럽 메이커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상당히 힘을 들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기아도 물론이고 차가 나올 때마다 좀 더 과감하게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우선 앞 얼굴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연기관차와 달리 에어 인테이크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에어 인테이크 없는 상황에서 앞에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그 카메라에서 요즘 많이 저는 이쪽에 많이 관심을 두는 편인데 이 카메라에 물이 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국물하다라는 회사가 앞전 소자 진동으로 이 물기를 제거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었는데 진흙탕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된답니다. 근데 앞쪽에서는 이게 현대자동차는 거기까지 소개되지 않고요. 차 뒤쪽에 가면은 별도의 카메라가 3개가 있는데 그 카메라 3개는 고압으로 해서 물을 쏘아서 청소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특히 ADAS 기능이 차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디자인이 물론 중요하죠. 그 외형적 디자인을 더 지나가서 실질적으로 ADAS 기능에 필요한 각종 센서들의 작동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오닉은 9은 그런 면에서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것을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가 일단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좌우하는 측면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박스 카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죠, 대부분이. 근데 제일 먼저 이거 보였던 게 이런 면에서 변화를 보였던 게 이 랜드로버의 이보크라는 차였죠. 랜드로버 이보크가 지붕을 뒤쪽으로 확 꺾어버리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때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 다른 회사에 또 벤치마킹 했었죠. 그것이 지금 이 전기차라면서도 역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같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루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고 있는 루프가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로 인해서 실내 공간을 침해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현대는 강조합니다. 밑에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시 좀 접근해 보면은 앞뒤 도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게 이 차가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을 내용이죠. 이게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선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는 편인데 실제 대각선을 강조하고 있고 대각선이 만들어낸 것이 공간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마찬가지로 파라메트릭 픽셀이 좌우에 길게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데 좌우는 차폭등으로 사용하고 위쪽은 제동등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LED 등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디자이너 변화를 굉장히 많이 그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도로에서 도로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언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LED 차폭등이나 제동등이나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이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외부에도 친환경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느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하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아이오닉 5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아이오닉 9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카메라 같은데 이게 어떤 카메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여기 뒤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3개 카메라는 먼저 첫 번째로 빌트인 캠용 카메라가 맨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네, 후방 주차할 때 네, 주차 카메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카메라는 저희 DCM 저기 있는 디지털 센터 미러 네를 찍기 위한 그 카메라 3가지로 돼 있고요. 아이오닉 9 차 중에서 특별히 좀 저희가 현대 기아 최초로 적용한 신기술로 3종 클리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트인 캠을 위한 워셔, 여기에서 RVM을 위한 워셔, 여기서 이제 DCM을 위한 워셔 3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좀 고객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3종 클리닝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어요? 네, 마이크는 여기 밑에 어딘가 이제 위치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네, 정확한 위치는 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를 열고 문 앞에 서는 순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이 안쪽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탑승자에게 보여주는 모양이 최근에 등장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 모양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정통적인 사이드 미러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해서 그 어색함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운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느껴지는 것은 넓이입니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넓이고 우선 스티어링 휠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큰 틀에서의 같은 컨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선보였던 G80 전동화차 같은 경우 27인치로 바뀌었었는데 이것은 바뀌지는 않고 좌우로 분리된 클러스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안에서 날카로움이나 자극적인 선이나 미연이 없이 둥그럽게 편안하게 라는 것을 주제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내연기관차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슬렉트 레버가 없어지고 또 전통적인 클러스터가 없어지고 하면서 이 안에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자동차사들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이 버튼을 스위치를 없애고 디스플레이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필요한 것들 끄집어내느냐.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버튼들은 스티어링 스포크 그리고 센터 콘솔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다시 회귀한다고 그럴까요? 복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다는 얘기죠. 테슬라처럼 디스플레이 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하죠. 옳다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센터 스택이 아이오닉 5도 처음에 등장할 때 제가 느꼈던 거지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별도의 이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이렇게 누르면 별도 수납 또 나오죠. 자잘한 공간을.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C타입 USB를 꽂는 부분도 있고 이 안에 그 센터 스택에 있는 버튼은 이 오토홀드라든가 몇 가지 안 되죠. 드라이브 모드는 있고 몇 가지 안 되는데 실제 여기서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주행 관련 버튼들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로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것 외에.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공조 시스템의 패널입니다. 이게 공조 시스템을 만약에 디스플레이 창으로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생각이 많은데, 특히 한국은 에어컨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럽처럼 에어컨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 감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모든 걸 해석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미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일본 다르다는 것을 알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아이오닉 5 때도 그랬지만은 우선은 강조하는 게 간결해지면서도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외부로 노출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플레이 디스플레이 창은 지금 그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이것들은 이 그래픽이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자, 지도가 나오는 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 홈 버튼 누르면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내비가 조금 보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3분할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얼마나 공간이 넓으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포드가 그 앞쪽에 필라 투 필라로 해서 전체적으로 꾹 길게 늘어뜨리는 디스플레이 창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건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공간이고요. 인터페이스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에 이 계기판은,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과거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디지털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숫자로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메이커마다 다양한 그런 상황을 보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클러스터만 만들어서 숫자하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지금 이 아이오닉 5에서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 창을 모두 다 크게 해서 실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패드인데요. 패드 안에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시동에 걸렸는지 안 걸렸느냐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해주면서 운전자에게 지금 자동차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ACC를 위한 버튼이 왼쪽에 있고, 음성 인식이라든지 전화 또는 이 계기판 모드를 조정하는 오른쪽에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시대는 아니다. 이게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보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재활용 소재를 많이 이용한, 또 플라스틱 소재,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이용한 그런 직물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눈길을 끕니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천연 가죽을 원하죠. 그러나 제가 해외 출장을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보면은 이 직물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 때가 안 탄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가 가죽 시트를 많이 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은 한국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높다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룸미러인데요. 룸미러가 이제 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고요. 그냥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버튼을 통해서 조절하면 되겠죠. 이 레버를 통해서.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아직은 이걸 디지털 룸미러로 보는 게 익숙치는 않습니다. 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가 3D 텔레비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그런데 이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디지털 룸미러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끄고 그냥 일반 미러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트는 3열 시트 7인승이 있고요. 6인승도 있습니다. 7인승은 한 가지고 6인승은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좌우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트 배열은 우리가 과거에는 미니밴에서 주로 사용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SUV는 이런 형태들이 종종 보입니다. 미니밴이 인기를 잃어간 이유가 SUV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열 시트는 풀 폴딩이 되는데요. 이 차의 크기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앞좌석의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도 일단 이 차가 큰 차량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뒷좌석을 위한 공조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별도의 공간을 자잘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앉아서 느끼는 것은 이 차가 기본적으로 컬러가 베이지 컬러를 채택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좀 아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아늑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앞좌석에서 보였지만 이 다양한 그 원을 중심으로 타원을 중심으로 한 좀 부드러운 선이 그런 이런 분위기 이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트 뒤쪽에도 이 하나하나의 그런 선을 그들의 주제에 맞춰서 하고 있죠. 자, 이 차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폭이 1980m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단 같은 거 1800mm 정도를 보통 그 통상적인 걸로 하는데 이건 1980이면 거대하죠. 그러면 도심에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외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높습니다. 전고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최저 지상고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 차들 물론이고 요즘 나오는 배터리 전기차들이 대부분 SUV들이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그런 때문에 이런 전고, 이런 로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최저 지상고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이제 이런 차를 타고 오프로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험로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뭐 랜드로버 디펜더라든지 지프 랭글러 같은 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승해본 많은 차들은 SUV를 하더라도 대부분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고 오프로드 기능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프로포션, 차체 비율이라고 그러죠. 차체 비율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독특하면서 실제 실내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트렁크가 80리터나 있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은 2열 시트 경우 908리터나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뭐 더없이 넓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오닉 9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에서 새로운 그 대형 SUV로서 현대자동차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서 이제는 완성되어가는 현대의 얼굴이 보이고요. 그 얼굴의 중심에 파라메트릭 픽셀이 있고요. LED 램프가 있고요. 또 다양한 지금은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없지만은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인 것은 사용자들이 필요하지 않는 장비를 당장에 구매할 때는 사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뭐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서의 성능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발전이 되겠죠. 이미 ADA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는 약 $6,000 정도의 지금 사후로 AS 무선 업데이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한 10가지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서 현대차는 또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9 사전 프리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